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누구의 머리 위에 이글거릴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력의 해뜨는 나라 가야 그 카라연합TV의 박준호입니다. 여기 보면은 조선, 카라사르, 홀본, 옛날 졸본부여 앞에 분 홀본이죠. 해본, 그리고 한국, 카라쿠니, 그리고 일본. 이것은 모두 같은 의미를 지니면서 다른 말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뜻은 그런데 하나로서 카라이다. 카라는 해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 홀본, 한국, 일본이 뜻으로 즉 훈으로 읽을 때는 카라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하나로 묶이는 비례의 국가 이름으로서는 카라연합이 가장 적절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카라연합의 외교의 유용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카라연합 상태에서 외교를 하게 되면은 운신의 폭이 확대돼요. 미국에 대해서 미국이 한반도를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본을 코너스톤이라 부르고 한국을 린치핀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린치핀이 왜 빠져나가면 수레바퀴가 마차 수레바퀴가 떨어져 나가잖아요.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의 그런데 핵심적이긴 한데 불안정한 위치에 있는 게 바로 린치핀이죠. 쬐그맣잖아요. 그거 조그만 하나 빠져나가면 수레바퀴가 날아가니까 한반도의 위치는 미국에 있어서는 바로 그 린치핀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불안감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카라연합으로 묶이게 되면은 미국의 의심을 피할 수가 있어요. 일본과의 적대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중국하고 적대하느냐? 그러지 않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바로 옆에 있는 나라하고 적대해서 그것도 인구가 14억이나 되고 우리는 인구 5천만 합쳐봤자 남북한에서 7천만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가 상대해서 전쟁하겠다고요? 중국과도 잘 지내는 쪽으로 모색을 하긴 하는데 미국의 힘을 끌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과 잘 지내야 돼. 그게 카라연합으로서의 안전판. 포커판에서 포커를 잘 치려면은 일단은 환경 분석이 잘 돼야 되죠. 남들이 무슨 카드를 갖고 있는지 알 수는 없는데 그걸 항상 분석을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와 주변 경쟁자들, 게임을 하는 자들의 카드가 현재 판이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그 부족분을 계산하면서 쟤는 뭘 들고 있을 거야. 이런 환경 분석을 잘해야 되죠. 국제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걸 잘하려면은 내 표정을 들키면 안 되죠. 주변의 경쟁자들, 게임하는 사람들에게 내 감정, 내가 지금 카드가 코너에 몰렸어, 위험해, 이런 불안한 감정들을 노출하게 되면 상대방이 그걸 금방 알고 거기에 맞는 카드로 응수하겠죠. 그럼 불리한 위치에 놓이죠. 그래서 포커페이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우리 위정자들의 외교적 행태는 포커페이스가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판돈 관리를 잘해야죠.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 내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얼마만큼 실제적으로는 역량이 있는가. 그리고 카라연합을 갖고 있는 것은 카라연합이 된다는 것은 양수겹장 일타쌍피에 미국에 대해서도 중국에 대해서도 러시아에 대해서도 어떤 단일적인 안정된 힘을 과시하면서도 매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규모가 2억 정도 되는 블록이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력을 자기에게 가져와야만이 자기의 세력 범위를 넓힐 수 있으니까 우리한테 와서 아부를 할 거 아니에요? 응? 중국도 아부하고 러시아도 아부하고 미국도 아부를 해야만이
이 동북아시아에서의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교두보를 끊임없이 유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매력의 규모를 키워야 된다. 그게 카라 연합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양수겹장에 일타쌍피의 효과가 있다 이겁니다. 카라 연합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경제적 이득은 무엇이냐?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우리가 항상 뭐냐면 황해권에 대해서만 역사적 경험 속에서 우리의 또 부를 증대하고 교육을 증대하고 이런 경험만 했어요. 조선시대도 마찬가지고. 무역을 많이 한 시대는 아니었지만 특히 고려시대라 할 때. 그럼 중국의 인구가 많고 동아시아 문명의 중심이 중국이었기 때문에 이 서해 그 다음에 동남아 이런 쪽으로 해서 이게 무역이 발전해요. 현재도 이제 그런 측면이 강한 환경을 갖고 있긴 하지만은 유럽과 서구가 옴으로써 태평양에 열리면서 딴 세계가 온 거예요. 시간과 속도의 개념도 바뀌었고, 교통통신이 바뀌었잖아요. 그 개념이 바뀌었잖아요. 봉건시대하고. 이게 새로운 독립변수가 생긴 거죠. 옛날에는 중국 대륙 자체 이론적 독립변수만 있는 거예요. 책봉관계에 의해서 주변 세력들은 전부 아부해야 돼요. 근데 구한말 이후에는 러시아도 오고 미국도 오고 특히 그 당시 패권자인 영국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다극적 변수, 지구적인 글로벌적인 다자적인 극점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걸 잘 이용해서 제국으로 성장한 게 바로 그게 청나라가 붕괴된 이후에 동아시아를 제압했던 일본 제국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그 당시 지제왕에서 바른 해석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일본 놈들이 우리 식민지 만들었어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단일적인 동아시아의 일극체제가 붕괴되면서 다른 독립변수가 들어오면서 일본에게 새로운 활로가 뚫렸다. 한국인들은 그 활로에 편승하면서 일본 제국의 일원으로서 살았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고조선이랄지 백제의 전성기랄지 이런 시대와 유사한 시대다. 이런 그림으로서 해석할 수 있는 거란 얘기예요. 식민지, 반일주의, 반식민지 이런 개념에서만 그 시대를 볼 게 아니고 지정학에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정학에서. 어차피 힘은 옮겨가는 거거든요. 지정학에서는. 거기에는 민족주의적인 정서, 애정, 과거적인 애정 그런 게 없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개념이 그런 거 아닙니까? 과거에 너하고 나하고 동맹이었어. 영국 너하고 나하고는 앵글로색슨 동족이잖아. 이런 개념 없어요. 그 사람은 머리에는. 오로지 뭐냐면 돈, 현재 미국의 국방력, 그리고 그 미래의 경제력, 중상주의로 가는 거죠. 전쟁 일어났을 때 자급자족을 해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제조업이 다 죽었어. 스스로 무기도 제대로 못 만들어. 그러니까 미국에서 다 하겠다는 거예요. 응? 자급자족 능력을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과거처럼 구축하겠다는 거죠. 자유무역주의 글로벌 시스템, 글로벌 공급망 만들어 놓으니까 전시에 코로나 터졌을 때 마스크 하나도 미국에서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실제 전쟁이 터졌을 때는 어떻겠냐 이게. 그 두려움이 지금 트럼프의 이러한 쇼 같은 과도기적인 구조조정의 국제정치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얘기가 빗나가 버렸는데요. 일단 카라 연합을 하게 되면은 서해안도 중요하지만은 환동해권, 카라 연합과 러시아와 연대하기 때문에 러시아는 카라 연합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 중국이 들으면 기분 나쁘지만은 중국이 바다로 나오는 걸 러시아가 별로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응? 인구도 적고 60만, 많아봤자 60만 그 지역에. 거기에 이제 북한도 당연히 별로 안 좋죠. 왜? 식민지, 중국 식민지 되는 거예요. 상태가 되면은 뭐 청진 쪽으로, 낮은 쪽으로 나와서 바다로 나올 수 있죠. 중국은 전통시대에는 바다를 중시했던 사람들이 아닌데 근 100년, 근현대 100년의 어떤 수모를 겪으면서 바다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해양 패권을 지어야만이 세계 패권을 지은다는 그 현대의 어떤 군사지정학의 핵심을 착각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힘이 커지면 분명히 연해주를 자기 땅으로 만들 거예요. 대안으로서 중국, 북한을 통해서 나오려고 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틀어막는 전략이 러시아의 전략이고 미국도 당연히 그 틀어막아야 된다고 생각했죠. 원래 여기 지금 나와바리가 있으니까
일본도 그게 불편하죠. 왜? 일본한테 연해주 지역을 바라봤을 때 거기에 중국이 거기를 지배하는 것보다 러시아가 지배하고 있는 게 편합니다. 일본 입장에서. 왜? 인구가 얼마 안 되잖아요. 더 이상 바다로 팽창하고 중국을 일본에 압박할 만한 그런 위치가 되지는 않아요. 러시아가. 핵을 가지고 있는 뭐 강대국이니까 불편한 건 있지만은 거기는 일본과 러시아가 화해를 하면서 쿠릴 열대 사교의 섬 얼마든지 쉽게 그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데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환통해권 카라의 벨트, 앞으로 동해가 카라의 나라에서는 카라해로 바뀌는 겁니다. 이름을 바꿔야 돼요. 카라섬, 독도도 카라섬으로, 동해도 카라해로. 그게 일본이 오케이 해줄까? 오케이 할 수 있다고 봐요. 일본을 배려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카라가 사실 일본이거든요. 카라해가 일본의 출발이에요. 그리고 그 카라는 한반도 남부에 원래 한국에 있었어요. 그 앞으로 가면 카라는 홀범부여이고 그 다음에 고조선이 카라사르였고, 카라라는 말의 그 말의 뿌리가 그렇게 역사적으로 고대까지 깁니다. 여튼 환통해 벨트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자유무역의 블록화로 기반이 된다. 즉 남한, 북한, 일본, 만주, 동부 러시아를 묶는 핵심 기반이 동해안에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미국과 연계되면서 그게 또 이 북해 항로, 기후 온난화에 의해서 북해가 녹고 있잖아요. 얼음이. 그럼 유럽으로 가는 그 통로가 미국과 러시아의 안정적인 보장을 받으면서 이 동남아시아, 동부아시아의 이 엄청난 인구의 그 재화가 배를 타고 남쪽으로 돌아가면 엄청 길잖아요. 친구가 둥글기 때문에. 그런데 북해를 통과하면 유럽이 금방 나타납니다. 엄청난 그 비용이 절약돼요. 이걸 같이 꿈을 꿀 수 있다. 러시아와 미국과. 그래서 한국과 일본 간에 해저터널도 만들어서 후쿠오카도 활성화시키고 부산도 활성화시켜야 돼요. 이게 통합이 되면 부산이 엄청나게, 후쿠오카, 부산이 엄청난, 지금은 마탱가리 가는 도시로 지금 인구도 줄고 그러지만은 딴 세계가 펼쳐질 거예요. 한국의 도시의 중심 권역이 서울, 경기도, 일변도가 너무 강한데 카라 연합이 만들어지면은 부산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왜? 경상남도에 카라 연합 특별자치도를 만들어서 행정 수도를 거기다 만들어야 되는 것을 일본에 제안해서 따내야 되거든요. 일본은 아마 그거 오케이 할 겁니다. 왜? 일본이 그런 거 막 고집하고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지정학적으로 한국이 주변 세력 그 전체적 흐름 그림에서 봤을 때 좀 불리하잖아요. 일본보다는. 그러니까 일본이 그걸 배려를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가 옛날 가야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는 가야는 그 카라는 경상남도의 카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 카라를 거기다가 옛날 가야 지역, 김해, 부산 이쪽에다가 카라연합 특별행정 수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 공무원도 오고 한국 공무원도 와서 거기서 같이 한일 간의 공통의 행정을 같이 보는 거죠. 거기서 수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 옆으로 해저터널이 연결되고 한국과 일본이, 그리고 바다로는 캄차카반도, 홋카이도 캄차카반도, 알래스카, 그래서 북해로 러시아로 유럽으로 연결되는 해양 통로에 대한 완벽한 안전장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카라 연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엄청난 경제적 미래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미중 대결 지정학에서 미들 파워가 확실하게 카라 연합으로서 자리 잡는 것이다. 경상남도의 카라 연합 수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한국에 명분을 주면서도 많은 신의를 동시에 얻는 거죠. 우리도 좋고. 왜 일본을 적대시하고 멀리하고 반일 민족주의에만 젖어가지고 미래의 큰 그림을 못 그리는 겁니까?
일본이 곧 카라이고 한국이고 이런 의식을 이제 가져야 됩니다. 언어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일본은 한국과의 거의 하나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한 황해권의 무역과 경제 번성을 같이 도모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군사지정학, 안보 이런 면에 있어서는 중국은 함께 갈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 동아시아가 중국 중심의 일극체제의 봉건시대가 아니란 얘기예요. 서방 패권에 가까운 세계로 바뀌었어요. 특히 한국과 일본은 이미 서방 세계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미국이 금방 몰락할 것인가? 쌀달러 패권이 사라질 것인가? 지금 그런 불안한 얘기를 자꾸 하는데 미국이 그걸 대체할 만한 새로운 시스템을 모셔가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의 이 소란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미국은 세계 패권을 쥐기에 가장 좋은 지정학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중국보다 러시아보다 세계 패권을 쥐기 좋은 지정학에 미국이 있어요. 스스로 자체를 방어하기 위한 방어가 쉬운 대륙의 큰 섬이라고 보면 돼요. 바다를 넘어서 군사력을 투사해서 그걸 제압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죠.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은 주변이 대륙 내부에 있다 보니까 불편한 상황이 많죠. 그리고 부존 자원과 에너지, 식량 문제에서 자급자족이 유일하게 완벽한 나라가 미국과 러시아만 세계에 존재한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부터 힘이 나오는 거예요. 군사력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가스, 식량, 전시의 자급자족이 가능해. 중국은 불가능하다. 인구가 너무 많고 인구 자체가 엄청난 힘이긴 한데 동시에 그걸 부양할 수 있는 에너지와 자원, 식량이 받쳐줘야 돼요. 내부적으로 할 수 있냐? 없다. 외부로도 사와야 돼요. 전시에는 이게 봉쇄되기 때문에 그걸 해결할 수가 없다. 중국의 그게 한계이고 맹점이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주변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중국하고 우리가 으르렁 거릴 필요는 없어요. 중국을 으르렁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중국의 유화책에 대해서 미국에 대한 양해를 동시에 받아내기 위해서 카라 연합이 필요하다. 왜? 슈퍼 미들 파워이기 때문에 미국이 분열되어 있는 하나로 묶인 상태에서는 미국도 우리를 일본과 한국과 북한을 이렇게 꼭두각시 광대 노름 하듯이 이렇게 장난질을 함부로 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로 묶이게 되면은. 중국만 이의제의 전략을 펼치는 게 아니에요. 미국도 우리한테 이의제의 전략을 펼치는 거예요. 응?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남북한 분열, 일본이 이렇게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한국인들의 고대 역사의 핵심이 출발이 조선이잖아요. 고조선. 조선이 다 분열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남북한 분열되어 있고 일본 열도까지. 일본 열도도 조선으로 봐야 돼요. 고대 조선. 조선이 변한 거예요. 이동해 가면서. 그리고 중국 경제가 이제 그 거대한 인구와 경제 규모를 가지고 한국 경제를 압박하는 측면이 사실 발생하고 있죠. 거리를 기피하기도 보면 그런 일이 발생해요. 근데 우리는 미국과 서방과의 동맹 관계에 있다 보니까 이게 불편하죠. 근데 우리 자체의 내수시장이 강하고 크면은 이게 문제가 덜 하는데 한국은 내수시장이 너무 작아요. 5천만 남북한 합쳐도 주변국에 비해서 내수시장이 큰 게 아니죠. 근데 일본과 하나로 남북한을 합쳐서 묶이면 2억의 인구이기 때문에 일본 시장을 내수시장을 할 수가 있죠. 하나의 블록으로 묶이게 되면은. 일본이 우리 경제를 흔들 것이다. 이런 두려움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 경향이 있는데 현재의 일본이 한국을 그렇게 흔들 수 있다? 미래에?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런 걱정할 필요 없이. 그리고 일본의 제1교포들 전부 일본 국적 가지세요. 왜 그렇게 불편하게 삽니까? 응? 일본인 내세요. 그리고 하나로 묶어서 소통하다 보면은 이제 한 100년, 200년 가면은 이게 말도 더 비슷해지고
언어적으로 소통이 현재 상태도 소통이 좀만 그러니까 뭘 알면은 가능한 게 일본어 아닙니까? 하나의 나라로 완전히 묶이는 거예요. 근데 그 묶이는 데 있어서는 미국과의 동맹의 힘이 그 축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을 우리가 함부로 버리면 안 돼요. 미국을 버리면은 정근대사의 봉건시대 일극체제의 동아시아 비슷한 세계로 떨어지는 겁니다. 뭐 옛날처럼 뭐 왕책봉하고 뭐 그런 시대로 가고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그 일본은 몰라도 한국은 거의 국제정치에서 티가 안 날 거예요. 왜? 중국 품 안에서 조용히 편안하게 그냥 하나의 경제불능 안에서 사는 거죠. 조용히. 한국인다운 어떤 국제정치적인 어떤 그 일본 물론 가오다시 폼은 잡는 폼 안 잡고 편안하게 살 거예요. 그러지만은 그런 시대가 되려면은 중국이 그걸 보장해야 돼요. 체제적으로 보장해야 되고 국제 경제 사회 시스템 내에서 중국이 그만큼의 위치에 있어야만이 우리가 중국을 그 정도로 인정해 줄 만한 가치가 있는 거지.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야만이 그게 이제 그런 일이 펼쳐지죠. 근데 아직은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다. 의연해야 된다. 그래서 카라 연합을 하게 되면은 중국 경제가 한국 경제 무역상에서 국제 정치적으로 안보상에서 압력을 가하는 그런 것을 완충하는 효과가 있다. 왜? 일본을 묶어서 또 다른 내수시장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어 완충 효과가 있다 이거예요. 현재 한국 자체의 내수시장이 약하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를 경제적으로 흔들면 타격이 굉장히 크다. 일정 정도 엮여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그걸 완화시키는 방법으로서의 대안이 카라 연합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앞에도 얘기했지만은 러시아의 유라시아주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 것도 그 유라시아주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실 우리 한국인의 그 이익에는 크게 관계가 없어요. 우리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살상무기 지원 안 하고 미국과의 동맹 관계 속에서 바이든 때 약간의 서포트를 해준 것은 그걸로 끝난 게 잘한 겁니다. 유럽 전쟁에 우리 한국이 너무 깊이 개입할 필요 없어요. 미국과의 관계에서 일정 정도의 신호만 해주면 족하는 거예요. 우리는 러시아하고 잘 지내야 돼요. 러시아는 바로 북쪽으로 붙어 있으면서 우리 자체적으로 견제하기 힘든 세력에 대해서 러시아가 어떤 스크럼의 어떤 동맹은 아니지만 그 힘의 지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의 유라시아주의와 카라 연합이 느슨한 연대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거는 미국과 러시아가 사이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더 이상 유라시아주의의 팽창을 멈춰야 돼요. 유럽을 더 이상 건드리면 안 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은 거기서 끝내야 돼요. 이제 더 이상 적당한 선에서 거기서 끝내고 거기서 교착점 만들어내고 지금 현재 러시아 영토 내에서 행복을 구가하면서 인구도 좀 늘리고 산업 정책도 잘 펴고 자원도 잘 팔아먹고 그러면서 현재 러시아 저 규모 영토 크잖아요. 그 정도를 유지하면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력 균형 조정하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렇게 그러면 끝나는 유럽도 사실은 러시아의 서쪽으로의 팽창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은 현상 유지 쪽에서 하고 러시아가 그렇게 큰 욕심을 부리지 않을 거예요. 저는 보기에는 평원으로 완전 열린 상태에서 서로 간에 고대부터 장군 멍군하는 동쪽에서 와서 유럽을 치기도 하고 유럽이 와서 현대에 와서 근현대로 와서는 유럽이 동쪽을 많이 쳤죠. 나폴레옹 전쟁과 히틀러가 러시아를 괴롭혔잖아요. 근데 전 근대 사회 고대부터 보면은 동쪽이 유럽을 많이 칩니다. 훈족 그런 거 그거잖아요. 러시아는 아니지만은 유라시아 초원벨트의 세력이 유럽을 때린 거예요. 훈족. 그 뒤에 몽골 제국, 투르크 제국도 마찬가지. 다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유라시아 초원벨트의 그 유라시아주의가 유라시아 초원벨트의 힘이 유럽을 때린 거예요. 현 근현대에 와서는 이제 반대 현상이 벌어졌지만 이게 평원은 열려 있기 때문에 이게 불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저 정도까지 팽창이 이루어졌고 이게 돼 있는데 현상 유지 상태에서 러시아도 이제 자기 관리만 하고 이 카라 연합과 잘 지내면서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한국 카라 연합이 불편할 일이 별로 없죠. 중국은 좀 불편할 수 있죠. 중국은 왜? 북쪽에서 내리 누르는 게 러시아니까. 우리 카라 연합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 러시아의 힘은 적당히 필요한 겁니다. 중국 자체 내 일기 체제로 가면은 중국은 한반도와 일본을 자기의 손아귀에 움켜쥐고 서태평양으로 밀고 나갈 거예요. 미국이 그걸 용서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세계 지정학의 형국이다. 러시아의 유럽 도발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은 이제 멈춰야 됩니다. 아마 멈출 거예요. 그 이상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원시 야만 중세 봉건 사회가 아니잖아요. 거기서 끝나고 현상 유지로 가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카라 연합이 되면 또 뭐가 좋느냐? 일본과의 갈등이 완전히 제거됨으로써 외교의 선택 카드가 늘어난다. 그 외교적인 의사결정이 어디서 이루어지겠어요? 경산남도의 카라 연합 행정수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카라 연합 헌법 체제 내에서 그렇게 외교적인 이론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은 경상남도에 있는 카라 연합 특별행정자치도 수도에서 만들어진다.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가 협력을 해서 만든 거기서. 그렇게 되면 약한 고리로서의 한반도 지정학이 약점이 제거가 되는 겁니다. 자꾸 이간질시켜서 반일 민족주의 조장해서 한반도 북한과 남한을 중국 쪽으로 끌고 오려는 중국의 이관계에 말려들 그럴 환경이 완전히 제거된다. 카라 연합 세계관에서는 매우 안정적인 세계로 한국인들이 접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아시아 평화론으로서 안정시켜야 돼요. 2000년간 동아시아의 문명의 주역이 사실은 중국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영향권 안에서 한반도와 일본 열도가 호흡을 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인간적으로 우리가 동아시아인이기 때문에 동아시아인으로서의 중국을 배척할 필요는 없다. 그런 현실적으로 지정학으로서 우리가 복잡하게 국제 글로벌 어떤 체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깊이 엮이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된다. 그렇지만 동아시아 평화론으로서 항상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국익을 보장해야 된다. 카라 연합이 되게 되면 동아시아 평화론으로서 중국과의 관계의 우호적인 것을 미국의 의심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냉탕 온탕 하는 그 감정적인 외교의 은사들이 사라지게 되고 안정되고 진중하고 전략적인 외교의 근간이 형성되게 된다. 이게 보면 카라 연합이 되면 좋은 측면들입니다. 우리는 국내 정치의 지형으로서 민주당이 이러한 길을 걸음으로써 건전한 보수 대중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이 이러한 카라 연합의 길을 가게 되면은 지금의 국힘당보다도 더 확고한 국민적 지지를 받게 될 거예요. 왜 그러냐? 반일 민족주의적 성향과 그 속에서 한국인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역사를 현재 해방 위에 살아왔잖아요. 이 정서적인 정체성의 근본을 우리가 버릴 필요는 없어요. 응? 김구의 독립운동, 응? 신무관학교, 그 다음에 독립을 위해서 투쟁했던 만주에서의 독립운동들, 이런 걸 우리가 폄하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래야 되겠습니까? 카라 연합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핵심적인 한국인들, 신라 개통 이후에,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에 만들어왔던
약 1300년의 역사에서 만들어진 한국인의 정체성. 반일주의적 정체성이 강한데요. 그렇지만 이걸 완전히 땅속에 묻어서 사장시킨다? 그건 그래도 좀 남겨놔야 된다. 그러나 그걸 너무 드러내면 안 된다. 그걸 너무 100% 한국인의 정체성으로 하면은 외교적 추구가 없다. 확장적 역사주의를 통해서 일본을 포용하는 쪽으로 가는 그런 세계관 속에서는 좀 완화를 할 필요는 있다. 완화를. 그래서 민주당이 정체성을 변화를 좀 가져가긴 해야 되는데 민주당의 그 민족주의적인 정체성을 그렇게까지 막 악당 취급하듯이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회영, 독립운동, 안중근, 김구 다 부정해야 돼요. 그럼 한국인은 어디에서 설 자리를 마련할 겁니까? 그래서 김구의 테러리즘 맞죠? 그러지만은 그건 좀 삼가해야 된다. 김구를 너무 띄우는 것도 이제 좀 자제해야 된다. 민주당은. 실용과 합리, 근대화 이런 관점들 좀 더 무게감을 싣고 그 그림을 그리면서 카라 연합적으로 접근해 와야 된다. 이 말이. 올 100% 민족주의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 민주당은. 그러니까 우파들도 너무 과거의 독립운동 민족주의 세력을 극단적으로 망가뜨리려는 그런 시도를 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민주당도 그 민족주의적 순혈주의에서 좀 빠져나오고 카라 연합이라는 새로운 그러니까 고대사로 가면은 일본 열도가 달리 보입니다. 일본 고대사에 대한 우리가 교양을 좀 마음을 열어놓고 만주와 한반도, 일본 열도, 중국 대륙까지 마음을 열어놓고 우리의 고대사에 대한 교양과 문화의식을 좀 고양을 해야 돼요. 숙성을 좀 시켜야 돼. 지금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카라 연합이라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해요. 한국 사람들이. 왜 그냥 한국의 고대사가 다 죽어버렸어요.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백제까지도 좀 고대사가 다 죽은 거예요. 이걸 드러내면은 일본이 보이는 겁니다. 일본에 그런 문화들이 다 있어요. 일본은 스모가 고구려 씨름이에요. 시작할 때 하기요시 하잖아요. 하기요이. 시작할 때 심판 구령이 하기요이에요. 끝나면 같이 가죠. 승. 한자 승을 쓰는 게 아니고 같이 가죠. 시작할 때는 하기요 하라 이 말이에요. 함경도 사투리잖아요. 그 왜 우리 한국인들이 갔다가 일본하고 같이 그거 하면 안 됩니까? 고려 때까지 그거 잘하는 사람이 이의민이가 잘했거든요. 수박이 손으로 막 때리잖아요. 그 수박이. 일본 수모가 똑같은 겁니다. 이 조선시대 성리학 풍토로 오면서 이런 것들이 다 정리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씨름 여성스러운 저 삿바 씨름 자꾸 시작하는 그런 씨름으로 정리됐는데 고려 때까지는 한국인들이 굉장히 거친 기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거친 기상이 뭐야? 마냥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걸로 무신정변하면서 그냥 난리 법석을 치르고 말이야 나라가 혼란하고 그런 걸 경험하고 응? 국왕을 개무시하고 그러니까 성리학자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응? 중국 송나라에서 만들어낸 그걸 갖다가 가부장제 사회 만들고 응? 충신유의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고 장유서 문화를 만들고 제사 만들고 그러면서 이게 조선시대 500년 흘러오면서 우리의 이런 문화가 만들어지긴 했지만은 고려 때까지는 우리 문화는 중국하고 전혀 달랐습니다. 오히려 일본하고 비슷해죠. 일본하고 그 긍정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런데 알고 보면은 하여튼 민주당이 그런 어떤 고대사와 관련되는 이게 마르크스주의적인 것이 민주당이라는 저는 보지 않아요. 민중당이랄지 뭐 노동당 이런 쪽은 마르크스주의를 추종하지만은 마르크스주의적인 것들의
유용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은 결국은 그게 인간 사회에 맞지 않는다는 게 증명이 돼서 소비에트가 붕괴됐잖아요. 민주당이 하여튼 반일 민족주의적인 좀 때를 좀 빼야 된다. 그리고 카라 연합으로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대사에 대한 교양이 성숙해야 되는데 그 교양은 한반도 내에서만의 고대사가 아니고 일본 열도까지 포함되면서 중국사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 교양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인문학적인 교양, 역사의식의 폭이 굉장히 크고 넓어지고 성숙한 쪽으로 우리 국가, 정부가 그런 문화정책을 좀 조장을 해야 된다. 그쪽에 재원을 좀 투입을 해야 돼요. 지금 현재 연구에는 역사학자들, 그러니까 한국판 집현전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지금 현대판 집현전을 만들어서 그 그림을 카라 연합의 관점에서 만들어서 그걸 어떻게 새롭게 교과서, 역사서, 일본을 어떻게 바라보는 거 그런 새롭게 책을 써야 돼요. 맨날 그 독립운동하던 시절에 일제시대 때 그 테러하는 거, 영화 만들고 그런 것만 하지 말고 일본과 한국이 원래 고대부터 어떠한 공통적인 흐름 속에서 왔고 그것이 어떻게 찢어져 나가는가 이런 걸 매스컴이랄지 신문, 시, 소설, 문화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만 카라 연합의 길이 열립니다. 그 길로 간다고 해서 일본이 우리에게 위협적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백제를 막 드러낸다고 해서 고구려를 막 드러낸다고 해서 사실은 고구려, 백제, 가야의 그 역사를 다 가져간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두려움 가질 필요 없다. 일본 서기는 바로 그 망한 역사를 일본 또 입장에서 그 지정하기 위해서 일본 서기를 쓴 거예요. 그 고대 역사의 많은 것들을 일본 서기에 집어넣은 겁니다. 한반도의 역사를 거기다 막 그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일본 열도의 역사도 아닌데. 웃기잖아요. 그 뒤후 역사에, 일본 역사사서에 한반도 얘기 안 나오잖아요. 고대에만 나와요. 그 일본 서기에만 나온다는 얘기. 고대 역사가. 한반도 역사인데. 왜 나올까요? 망해서 도망갔기 때문에. 그런 얘기라고.